최소한 이렇게만 보셔도 지역을 이런 기준으로 봐야 하는구나 하고 감은 좀 오실 거니까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영상들을 보시면 앞으로 집값이 오르냐 마냐, 어디가 오르냐, 어디가 떨어지냐 등등 무수히 수많은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정부의 홍수 시대에 누구 말이 맞고 틀린지를 가늠하기가 정말 힘들죠. 왜냐? 내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분석해라, 직접 공부해라 하잖아요. 분석해서 임장도 가고 직접 투자도 해보고 하다 보면 분명 나만의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기준을 중심으로 어느 정보가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혼란만 주는지를 가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투자 기준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만한 내가 스스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테지만 그래도 제가 투자하면서 나름 중요한 지표로 보았던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이렇게만 보셔도 지역을 이런 기준으로 봐야 하는구나 하고 감은 좀 오실 거니까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인구와 호재. 우선 우리나라 각 지역의 인구수를 봅니다. 자치시, 자치도, 그리고 광역시 단위, 수도권과 지방은 시와 군 단위로 보세요. 서울시는 구 단위로 세분화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중 되도록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뽑습니다. 인구 유입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라면 30만 이상까지 보실 수도 있어요. 인구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이 좋은데요. 요즘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별로 없고 대신 세대수가 늘어나는 지역들은 많아요. 집값은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세대수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일지라도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구의 최소 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가격 방어 때문이에요. 부동산은 상승을 하다가도 여러 요인에 부딪혀 뜻하지 않게 가격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너무 적은 도시는 이런 시기가 오면 생각보다 정말 많이 흔들려서 초보 투자자라면 진짜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소도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만큼 투자 수요가 한꺼번에 들어갔다가 한꺼번에 빠질 때는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인구수를 보셨다면 다음은 교통이나 일자리 호재들을 보세요. 수도권은 서울과의 접근성 여부, 광역시와 지방은 철도 교통망이 중요하죠. 그리고 교통만큼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데요. 일자리가 많아야 인구 유입이 꾸준히 될 수 있고 자급자족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탄이나 평택 같은 도시는 서울과는 거리가 좀 있어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게 집값이 많이 올랐죠. 요즘같이 젊은 층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와중에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일자리 호재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대기업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있는 지역, 메가시티의 구성원이 되는 지역 등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각 지역 시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도시 기본 계획이나 도시 정비 계획을 검색해 보시면 관련 자료를 찾으실 수 있어요. 그 안에 교통개발 계획, 일자리 계획, 도시 개발 계획 등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잘 참고해 보세요. 두 번째, 상승 전환이 되었는가? 인구와 각종 호재로 지역을 간추리셨다면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지표들을 찾아보셔야 해요. 바로 입주량과 미분양이죠.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수요와 공급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요와 공급을 보는 방법이 입주량과 미분양 지수를 보시는 겁니다. 입주량과 미분양은 부동산 지인과 아실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향후 2, 3년간 입주량이 연별 적정 수요량보다 부족한 지역은 공급 부족에 의해 집값이 오를 확률이 커요. 게다가 미분양까지 체크해봤는데 미분양이 그전까지 쌓여있다가 점점 소진되고 있다던가 아니면 이미 모두 소진된 지역은 매수 심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뜻하죠. 미분양도 없고 입주량도 없으니 물량 과다에 따른 가격 하락의 가능성은 정말 적어져요. 단, 입주량을 보실 때는 대체 지역의 입주량까지 함께 보셔야 하는데요. 대체 지역은 해당 지역의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지역을 뜻해요. 만약 해당 지역에 입주량이 없어도 인근에 전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입주 물량이 넘쳐난다면 수요가 그쪽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전과 세종 같은 경우, 그리고 천안과 아산 같은 지역들이죠. 대체 지역의 입주량까지 봤는데 해당 지역과 함께 부족하다 그러면 안심하셔도 돼요.
그리고 부산이나 서울, 일기 신도시 같이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된 곳은 정비사업 진행 정도까지 함께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관리처분인가가 난 곳도 향후 2, 3년간 입주 물량에 포함시켜 주셔야 더 정확한 입주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입주 물량을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은 향후 3년 정도까지만 보여주는데 그건 청약홈 사이트를 참조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나는 3년 후에 입주 물량까지 궁금하다 하시면 인허가 물량까지 함께 보시면 향후 4년에서 5년 후에 입주 물량까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참,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지표들을 볼 수 있는 참고 사이트는 영상 소개글에 따로 정리해 놓을 테니 영상 시청 후에 살펴보세요. 향후 입주량을 보시고 미래의 가격 흐름을 전반적으로 예측해 보셨다면 다음으로 해당 지역에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과 매도하기 좋은 타이밍도 세부적으로 보실 건데요. 이는 입주량을 분기별로 보시는 거예요. 분기별 입주량을 보시고 4분기 중 입주량이 별로 없는 시점을 찾으셔서 들어가셔야 전세 맞추기가 수월하고 2, 3년 후도 마찬가지로 입주량이 별로 없는 시기에 출구 전략을 미리 세워서 대비해 놓으시면 전략적으로 매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부동산 지인을 보시면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량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걸 왜 보시냐 하면 어느 시기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갔는지를 보시면 그들의 매도 시점을 예측해 보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2021년 9월에 외지인 거래량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들이 법인이 아니라면 보통 일반 과세 시점으로 전환되는 2년 차에 매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2년 후인 2022년 9월 전후를 기반으로 외진 물량들의 매매 시장에 많이 나오겠죠? 그럼 나는 이를 참고해서 이 시기를 잘 피해서 매도를 하는 전략을 세우는 거죠. 단순히 많이 올랐을 때 팔자가 아니라 들어가는 시점부터 매도 시점을 계산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세 번째, 현재의 흐름은 어떠한가? 앞서 미래의 지표를 보셨다면 이번엔 과거와 현재를 볼게요. 미래를 크게 예측하셨다면 과거와 현재를 보며 미래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야겠죠? 특히 과거 흐름을 보시면 그 지역의 미래도 금방 예측하실 수 있어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고 그 지역민들의 심리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부동산 지인에 들어가셔서 지역 분석 탭에 지역을 선택하시고 딱 이 네 가지만 클릭해서 보세요. 시장 강도, 거래량, 입주량, 미분양. 이 네 가지를 함께 보시면 보통 시장 강도가 올라갈 때, 즉 가격이 상승할 때는 거래량도 증가하는 반면 입주량과 미분양은 줄어든 경우가 많아요. 당연하죠. 공급이 없는데 거래가 많이 된다는 것은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니까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거래량이 줄고 입주량은 많으면서 미분양도 쌓여 있다고 하면 시장 강도가 하락하죠. 공급이 많은데 수요자는 없으니 매도 물건끼리 경쟁이 붙어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입주량과 미분양 그리고 거래량을 함께 보시면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대충 큰 그림이 보인다고 했던 거예요. 과거가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어 왔던 지역은 향후 미래에도 같은 패턴을 보일 확률이 큽니다. 단 모두가 이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부산은 입주량이 많았을 때도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었죠. 그리고 갑자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입주량이 적었었는데도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이런 정책적인 요인과 금리적인 요인은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지표라도 분석해서 리스크를 줄이자는 거죠. 그럼 과거를 보고 현재도 살펴봐야겠죠? 현재의 흐름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표는 실거래 비율과 매물 증감률이에요. 이는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나 네이버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지인이나 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거래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것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고 더불어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사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현재 많은 지역들이 거래량이 감소하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러한 지표들을 보시면 슬슬 수요가 늘고 있는 지역을 미리 살펴보시고 선진입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매물이 많이 쌓여있진 않은지 최근 들어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서 그 지역에 임장을 가보시던가 아니면 최소한 부동산에 전화만 돌려보셔도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는지를 간단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수 심리는 어떠한가? 미래, 과거, 현재의 흐름까지 다 보셨다면 다음은 해당 지역의 매수 심리를 볼 차례예요. 수요와 공급 다음으로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심리입니다. 데이터로 보면 분명 가격이 올라야 맞는 상황인데 거래도 없고 가격도 상승을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현장에 직접 가서 해당 지역 사람들이 현재 집을 사려고 하는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포지션인지에 대한 심리 지표들을 찾아보셔야 해요. 심리는 특히 대출이나 금리, 세금, 정책적인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도 때때론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세한 항목들을 모두 살펴보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매수 우위 지수와 청약 경쟁률,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보는 방법이에요. KB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주간 시계열을 보시면 매수 우위 지수가 나오는데요. 이를 보며 지역별로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더 많은지 하는 지표를 상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청약홈 사이트에서 해당 지역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을 보며 해당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하며 매수 심리의 강도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한 단지들을 네이버 부동산에서 찾아보시면 해당 단지들의 프리미엄이 얼마큼 붙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프리미엄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수 심리가 좋다는 것을 뜻하죠. 이런 식으로 특정 데이터를 통해 해당 지역의 매수 심리를 살펴보며 매수 심리가 좋은 지역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인근 지역과의 비교. 인구와 호재, 상승지표, 현재 흐름, 매수 심리까지 살펴보셨다면 마지막으로 인근 지역의 시세와 비교해보며 해당 지역의 시세가 주변 대비 적정한지, 주변 지역의 상승률에 비해 과도하게 상승했는지 아니면 덜 상승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인근 지역과 비교를 해보시면 해당 지역의 가치평가를 더 정확히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천안시를 보신다고 한다면 인접되어 전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아산과 평택의 시세까지 함께 보시는 거예요. 현재의 시세와 1년 동안의 상승률을 함께 보시면서 1년 전보다 해당 지역이 얼마나 더 상승했고 덜 상승했는지, 그리고 각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뽑아 상승 전환이 된 구간부터 상승률을 쭉 보시며 해당 지역이 인근 지역에 비해 얼마나 더 올랐는지 아니면 덜 올랐는지를 살펴보시면서 해당 지역의 추가 상승 여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광역시는 다른 광역시와의 비교를 통해 비슷한 인구 규모에서 어느 지역이 좀 더 저평가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각 지역을 비교하실 때는 인접한 지역 중 그래도 인구수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수준끼리 묶어 비교를 하시는 게 시세를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대장 아파트까지 보시는 것은 보통은 해당 지역의 집값이 상승할 때는 대장 단지가 시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장 단지가 상승을 하고 있다면 그 인근의 다른 아파트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만약 대장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2급지 그리고 구축 아파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내가 앞서 확인해왔던 상승 여력들이 인근 지역과의 시세와 상승률을 비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추가 상승 여부와 저평가,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지역 선정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만한 지표와 절차들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인구와 호재. 두 번째, 상승 전환이 되었는가. 세 번째, 현재 흐름은 어떠한가. 네 번째, 매수 심리는 어떠한가. 다섯 번째, 인근 지역과의 비교. 사실 이 외에도 살펴봐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영상에서 모두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라도 분석하시고 직접 임장까지 가보신다면 뭐 100%는 아니지만 최소 절반 정도는 성공 투자에 좀 더 다가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렵다 하시면 솔직하게 부동산 투자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집 사는데 내 전 재산이 들어갈 수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 공부는 해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다음번에는 지역 분석 다음 절차인 아파트 분석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잃지 않는 투자,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